안녕하세요. 최윤선 목사입니다. 발달 단계에 따른 학생 이해 고등부 편입니다. 고등학생, 그들의 세계를 이해하기라는 주제로 여러 교사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아이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학생들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스마트폰만 바라보며 예배에 집중하지 않는 학생, 부모님과의 갈등으로 교회에서도 반항적인 태도를 보이는 학생,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친구 없이 혼자 지내고 있는 학생, 공부해도 소용없어요 라면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는 학생, 흡연이나 음주 등으로 위험한 행동을 하면서 신앙으로부터 멀어지는 학생. 이런 학생들을 볼 때 우리는 왜 저렇게 행동할까?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신앙적으로 잘못된 행동이니 바로잡아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러한 훈계나 지적만으로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고등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행동을 단순히 반항이나 불순종으로 보지 않고 심리학적으로 또는 발달과 관련된 측면으로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고등학생들이 살아가는 그 세계를 조금 함께 들여다보는 것이죠. 청소년교회에서 만나는 청소년들, 특히 우리 고등부의 학생들은 지금 자아 정체성을 찾고 사회적인 관계를 형성하면서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중요한 과정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단순한 훈육자보다는 그들의 삶을 이해하고 함께 동행하는 멘토 또는 신앙적인 길잡이가 되어야 할 듯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고등학생들의 문제 행동을 이해하고 교회 안에서 어떻게 건강하게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몇 가지의 사례를 통해서 아이들의 행동을 함께 바라보고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지 4명의 교육학의 학자들의 사례를 통해서 그들이 이야기한 발달 이론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워하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인 지우는 부모님과 진로의 문제로 자주 다툰다고 합니다. 부모는 안정적인 직업을 위해서 의대를 권하지만 지우는 예술에 관심이 많아서 미술대학, 미대를 가고 싶어 합니다. 부모의 강요에 지우는 내 인생이니까 내가 결정할 거야 라면서 반항하고 부모님과의 대화를 피하기 시작합니다. 에릭슨이라는 학자가 이야기한 발달 이론에 따르면 고등학생은 자아 정체성 대 역할 혼미라는 단계에 속합니다. 이 시기는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욕구가 강한 시기입니다. 따라서 부모와 독립성을 둘러싼 갈등이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들은 자신의 미래와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어떤 길을 가야 할지 탐색합니다. 그러나 부모님과 주변의 기대와 자신의 생각이 충돌하면서 혼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부모님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가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학생은 공부가 정말 내 길일까라고 고민할 수 있습니다. 또는 부모님이 특정한 직업을 권유할지라도 학생은 자신의 관심사와 적성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면서 갈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시기의 청소년들은 자신만의 정체성을 찾고자 하며 친구나 선생님, 사회적인 롤모델 등 다양한 영향을 받습니다. 이러한 탐색 과정 속에서 자신만의 가치관과 목표를 확립하게 됩니다. 자아정체감을 확립하는 것은 중요한 과정이며 이를 통해서 성숙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런 친구들은 어떻게 다가가야 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교사는 자신의 기대를 강요하기보다는 지우의 생각과 감정을 먼저 경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우 스스로 진로를 탐색하고 선택하도록 돕되 선택의 결과에 대한 책임도 이해하도록 도와야 되겠죠. 정체성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관련된 동아리 활동이나 체험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지우가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보다 깊이 고민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해결책을 제시하기에 앞서서 지우가 가진 고민과 문제를 듣고 이해해 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지우의 고민은 고민 그 자체로 다가가야 하는 것이죠. 섣부른 해결책보다는 함께 들어주고 이해해주는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민재입니다. 성적이 점점 떨어지고 수업 시간에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숙제도 하지 않고
해봤자 성적이 오를 리 없어. 나는 공부하는 안 맞아 라고 스스로를 깎아내립니다. 피아제라는 인지발달이론 학자가 있습니다. 고등학생은 형식적 조작기라는 단계에 속합니다. 이는 인간이 생각하는 능력이 보다 더 성숙해지는 시기를 의미합니다. 고등학생들은 추상적인 개념도 이해하고요,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단순하게 사실을 기억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고려하고 가설을 세우고 논리적으로 검증하는 사고 과정이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면 초등학생은 문제를 해결할 때 눈앞에 있는 정보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지만, 고등학생들은 보이지 않는 개념이나 이론 등을 바탕으로 하여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도 사고할 수 있습니다. 철학적인 주제, 과학적인 주제에 대해서도 논리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능력이 발달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고 능력이 발달하는 시기에 반복된 실패의 경험은 낮은 자기 효능감이라는 건 나는 이 일을 스스로 해낼 수 있다라는 학생의 생각인데요, 자기 효능감이 낮아지게 됩니다. 잦은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요. 학생이 여러 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경험한다면 점차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학습된 무기력에 빠진 학생은 노력해도 결과를 바꿀 수 없다라고 믿게 되면서 도전하는 그 자체를 포기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따라서 고등학생들에게는 사고 능력을 충분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긍정적인 피드백이나 작은 성공 경험 같은 것들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끼고 자신의 능력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학생들은 자신감을 가질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적극적으로 사고하고 도전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다고 합니다. 작은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는 그 모습, 작은 성공 경험을 부여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또한 학습적인 계획을 스스로 세우게 하고 자신만의 학습 방법을 찾도록 안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여전히 교사로서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보다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학생이 자리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학생을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새로 전학을 온 수진이라는 학생은 반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점심시간에도 혼자 있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친구들이 무리지어서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원래 친구를 잘 못 사귀는 사람이야 라며 점차 자신감을 잃어가는 모습입니다. 처음에 이야기했던 에릭슨이라는 학자에 의하면 청소년들은 소속감과 관계 형성을 통해 자아정체감을 갖는 시기라고 합니다. 친구나 가족이나 학교에서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찾게 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가족의 지지, 학교에서의 경험, 친구들과의 관계가 잘 형성될수록 청소년들은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이러한 환경이 불안정하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혼란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에게는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는 교사들은 그룹으로 모여서 함께 대화를 할 수 있는 행사나 여러 가지 협동적인 활동들을 통해서 이 수진이라는 친구를 도울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부모님들은 자녀의 감정을 공감하고 학교나 교회와 긴밀하게 협력하는 모습들도 필요합니다. 네 번째 사례를 소개합니다. 지훈이는 최근 친구들과 몰래 흡연을 시작했습니다. 친구가 권할 때 처음엔 망설였지만 한 번쯤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에 시도했고 이후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흡연을 통해 마음을 달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피아제라는 학자가 이야기한 나는 특별해서 나쁜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개인적 우화라는 개념이 이런 학생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위험한 행동을 하면서도 나는 다칠 일이 없어 라고 믿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이론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또래 인정과 소속감을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옳고 그름보다는 친구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진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친구가 규칙을 어겼더라도 우리는 같은 편이니까 모른 척 해야 해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즉, 이 시기의 청소년들에게는
자신이 특별하다고 믿고 위험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도덕적 판단보다는 친구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이런 친구들에게는 흡연 외에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다른 것들을 소개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또 개인적인 대화를 통해서 흡연의 동기나 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흡연을 하는 친구들도 교회에 올 수 있죠. 그 친구들에게 다가가서 담배 피지 마, 담배 피면 지옥 가라는 말보다는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방향으로 학생들과 대화를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5번째 사례입니다. 성적에 대한 압박을 받는 혜진이는 밤에 잠을 잘 이루지 못하고 식욕도 줄었습니다. 공부를 잘해야 좋은 대학에 갈 수 있고 그래야 내 인생이 실패하지 않아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사소한 실수에도 심한 불안을 느낍니다. 브론펜 브레너라는 생태학적 발달 이론 학자가 있습니다. 이 혜진이가 불안을 느끼는 이유는 학교와 가정에서 받는 영향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의 성적 부담 또는 부모님의 기대가 서로 영향을 주면서 혜진이의 스트레스를 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혜진이의 부담감이 더욱 높아지는 것이죠. 또 에릭슨의 심리 발달 이론에서는 청소년들이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성적과 같은 외부의 평가가 내적 불안을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즉, 이 학생은 자신의 가치를 성적으로만 판단하고 나는 성적이 좋지 않으면 인정을 받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불안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학교와 가정에서의 기대가 혜진이에게 큰 영향을 주어서 이 과정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고민하는 것이 불안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혜진이가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돕고 부모와 교사가 혜진이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성적 그것이 너를 전부 표현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업 성취에만 초점을 맞추는 환경을 개선해야 되겠죠. 그리고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도 소개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교사로서는 그저 혜진이의 이야기를 듣고 혜진이를 이해해 주는 것이 정말로 필요해 보입니다. 청소년기의 발달 과정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몇 명의 학자들을 이론을 통해서 학생들이 구체적인 상황과 함께 그 사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학생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들에게 다가가서 문제를 해결해주고 도움을 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학생들과의 관계가 먼저이죠.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함께 바라봐주고 이해해주는 것이 더욱 필요합니다. 아마도 해답은 학생 스스로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또 교회의 교사는 학생들에게 한 발자국 더 다가가야 합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이해하고 같은 시선으로 함께 문제를 바라볼 때에 우리 학생들은, 우리 자녀들은 교회의 선생님을 더욱 밝은 눈빛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학생들과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함께 바라봐주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